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오고요. 장혜진 앵커, 전채린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채린 캐스터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볼까요? 네, 지난 밤 사이 뉴욕 증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LS Closing Bell Now 시작합니다. 나흘 연속의 상승 흐름이 오늘 끊겼습니다. 13일인 이날은 주요 기업 실적과 부양책 추이를 주시한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 만큼 이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실적은 혼재된 결과를 내놨는데요. 먼저 JP모건은 투자은행 수수료 급증 소식, 그리고 시티은행은 예상을 웃도는 이익과 매출을 보고했습니다. 또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이 블랙록의 실적 역시 예상보다 좋게 나타났고요. 그런가 하면 다우지수 종목인 존슨앤존슨도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올해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은 현재 개발 중인 백신 임상시험을 일시 중지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미국 FDA가 일라이릴리의 마지막 단계 백신 임상시험을 중지시켰다는 소식은 오늘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라이릴리와 존슨앤존슨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항공기 실적도 이날 공개됐죠. 델타항공은 예상보다 훨씬 큰 손실을 밝혔고 코로나19로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는데 이에 따라 2.6% 하락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역시 5%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대형 기술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신제품 공개 행사를 치른 애플이죠. 모건 스탠리의 케이리 휴버티 애널리스트가 애플에게 최근 몇 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행사다라고 이번 이벤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많은 기대 속에 개최가 됐는데요. 행사 후에 애플의 주가는 2.7% 떨어지며 어제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그 외 대형 기술주로 페이스북은 소폭 올랐고요. 아마존은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7% 올라주면서 나스닥 지수의 더 큰 하락을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날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시장 예상에는 부합했지만 둔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에 따르면 9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올랐는데요. 여름에 비해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양책 협상의 문제는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법안에 대해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의료 비용까지 충당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약간 상승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다우지수는 하락 출발한 가운데 조금 더 하락폭을 장 후반에 키운 모습입니다. 0.55% 떨어진 28,679에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일 종가에서 조금 상승 출발한 모습이었는데요. 약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11,863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소폭 하락한 채로 출발을 했고요. 장 후반에 조금 더 탄력을 이뤄나간 모습입니다. 22포인트가량 떨어졌고요. 3,511에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상승 흐름이 오늘 끊겼다는 이런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선물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국제 유가가 2%가량 반등하면서 4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중국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최근 이제 원유 생산 가동 재개에 따른 우려감을 좀 상쇄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원유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이 중국의 지난 9월 원유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17.5%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전월 대비해서는 5.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원유 생산 재개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했던 부분을 다시 상쇄하면서 약 2%가량 올랐습니다. 현재 선물시장에서 1.93% 오르면서 40.19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금값의 경우에는 약 2%가량 하락했습니다. 1.75% 하락한 채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추가 부양책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랠리를 보이고 있고요. 이 달러 랠리에 따라서 금값이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선물시장에서 1.75% 내린 1,895.2달러에 움직이고 있고요. 자, 반대로 이제 달러 가치는 좀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49%, 약 0.5%가량 오르면서 93.52까지 오른 채 움직이고 있고요. 지난 밤 사이에 이제 국채 금리의 경우에는 또 크게 하락했습니다. 약 6% 정도 하락해서 0.7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혜진의 어떤 내용일까요? 네, 3분기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간밤에는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활발한 주식과 채권 거래에 힘입어서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 JP모건과 시티그룹 먼저 실적부터 간단히 함께 살펴보시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2.92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2.23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소비자 금융 부문의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이 트레이딩 부문의 순이익이 급증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고요. 시티그룹 역시 3분기 주당 순이익이 1.4달러로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은행의 3분기 실적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침체에 접어든 이후 비즈니스와 소비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잘 지탱해준 시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하지만 두 은행은 경제가 아직은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것은 은행들이 차후 대출 손실을 메울 자금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설명인데요. 은행 고위 임원들은 아직까지도 향후 은행에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시각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며 많은 고객들이 그들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이런 체납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런 이유로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머는 경제에 대한 공공 지원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경제 상황은 더욱더 악화돼 갈 것이라며 이 추가 부양책이 하루빨리 합의가 돼서 나와야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놀랄만한 금융시장의 회복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급격한 조정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만 S&P 500 지수가 약 8%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거의 30%가량 오른 채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증시 모멘텀이 이렇게 긍정적인 것에 비해서 실물 경제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반된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에서는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이나 단기간 변동성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IMF의 통화 및 이 자본시장 부문 이사인 토비아스 에이드리안은 투자자들이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는 한 자산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겠지만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급격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이제 그 증시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런 가격은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 시장에 급격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IMF는 올해 시장 상승을 이끈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막대한 양의 통화 완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줄어드는 신호가 있어야 한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이날 애플이 신제품을 드디어 발표를 했죠. 아이폰 12가 공개가 됐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자사에서는 온라인 언팩 행사를 진행했고 280만 명가량이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애플의 아이폰은 총 4종으로 아이폰 12 미니와 기본 버전, 프로 맥스 등으로 구성이 됐으며 다양한 사이즈와 함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더 빠른 5G 서비스를 구현했으며 디자인 측면에서는 직각을 이루는 모형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아이폰 12 공개에도 불구하고 이날 애플의 주가는 좀 고꾸라졌습니다. 마감 기준으로 2.6%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간의 등락의 움직임이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발표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먼저 아이폰 12 5G 중에서도 더 빠른 밀리미터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최대 이동통신사인 이 버라이즌과 협력을 해서 제공될 예정이고요. 당사는 전 세계 30개 지역에서 800개 이상의 이동통신사와 5G를 테스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최초로 적용된 A14 바이오닉 칩 탑재로 그 어떤 스마트폰보다 빠른 속도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런 아이폰 12에서는 이와 함께 새로운 수준의 게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사는 라이엇 게임즈와 협업을 해서 올해 말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프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덧붙여줬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죠.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번에 나온 프로 맥스는 기존의 프로보다 훨씬 더 큰 화면 사이즈로 역대 최대 스크린 사이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새롭게 출시된 $99 홈팟 미니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AI 비서와 스마트 홈 기능을 더한 이 A 홈팟 미니로 시리와 함께 애플 뮤직, 팟캐스트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를 통해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제 실질적 발표를 했었던 한 가지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인데요. 지난 3분기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덕분에 다른 금융기업들, JP모건이나 시티그룹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한 것과 상반되게 4%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주요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익이 전년 대비 24% 성장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것인데요. 일단 매출을 살펴보자면 4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였던 39억 3천만 달러를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을 보면요. 9.22달러를 기록해서 레피니티브 예상치 7.8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좋은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또 지난 분기 동안 1,29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순유입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ETF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만큼 막대한 규모의 ETF를 갖고 있죠. 그리고 많은 기관 투자가들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ETF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ETF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것인데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이번 실적에 대해서 투자 스타일과 또 지역에 가릴 것 없이 모든 자산으로 그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레리 핑크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완전히 다 투자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향후 몇 달 혹은 심지어 몇 년간 더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이슈들 그리고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